소년병들이 많이 참전을 해가지고 소년병들 14살에서 18살 사이에 소년병들이 전사 한 사람이 2,400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2,400명이 전사를 했어요. 그 전사한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아마 제일 많은 수가 여기 대구 경북분들입니다. 올해 비로소 그 2,400명에 대해서 국가 차원에서 이 기념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자꾸 나라를 지킨 좋은 사례로서 이스라엘이 예를 드는데 아니 이스라엘보다 자기 나라에 소년병이 2,4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런 예가 있는데도 다 잊어버리는 게 이게 고마움을 잊어버리는 거죠. 고마움을 잊어버리는 사람은 우리가 배은망덕하다 그럽니다. 배은망덕. 이 한국이 배은망덕한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그 배은망덕하는데 제일 맨 앞장에 서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 앞에 몇 사람 대통령 제 기억으로는 김영삼부터 시작해가지고 김영삼, 김대중, 노태우, 이명박 소위 문민 출신 대통령들은 어떻게 한결같이 선배들에 대한 조상들에 대한 고마워하는 마음이 없느냐.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이 없느냐. 국군에 대한 고마움이 없느냐. 그것은 아마 당연할 것입니다. 당연. 고향과 그 집안과 조국은 분석적으로 잘잘못을 가릴 대상이 아니에요. 집안 부모님과 고향과 조국은 무조건 사랑해야 된다. 무조건 인간이기 때문에. 그것은 잘잘못을 평가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도 집안이 망하고 그 나라가 엉망진창이고 고향이 막 나쁜 사람들만 사는 데 같으면 비판을 해야 되는데 집안도 잘 되고 고향도 잘 되고 나라도 잘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사람이 없다. 이런 나라가 앞으로 통일을 하겠느냐 아니면 위기가 계속 오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자꾸 들게 합니다. 대구에 박정희 대통령 동상이 없죠? 있습니까? 제가 몰라서 묻는데 없죠? 박정희 하면 다 태어난 데는 구미이지만 다 대구를 생각을 합니다. 대구에 와 박정희와 관계된 공원 이름도 하나도 없고 거리 이름도 없고 체육관도 없고 동상 하나도 없습니다. 노태우 대통령 생가가 여기 아마 팔공산 근방에 있습니다. 생가가. 제가 한번 가봤어요. 작년에. 어떻게 그 고향 사람들이 노태우 대통령 생가를 그렇게 버려놓는지 어떻게 아니 노태우 대통령이 역적입니까? 노태우 대통령 역사적으로는 노태우 대통령의 역할이 저는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합쳐놓은 것보다 더 높게 평가됩니다. 다만 비자금 문제 때문에 그렇게 불운하게 됐지만 어떻게 고향 사람들이 전 자기 고향 출신 대통령을 이렇게 대접할 수 있느냐. 그러면은 다른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대구 분들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게 아마 동구죠. 동구.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향에서 평가를 받지 못하면 다른 나라에서 평가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한국도 이제는 대한민국도 북한한테 당하는 데 지쳤어요. 한두 번 당해야 되는데 이거 너무 오랫동안 당하니까 당하는 것도 이거 지겨운 거 있지 않습니까? 하도 당해놓으니까 이 당해놓고도 저 금방 잊어버려요. 지나놓고 다시 이렇게 꼽아보면은 1.21 사태 때 청와대를 습격을 해가지고 대통령을 죽이려고 하고 외국에 한국 대통령이 일행이 갔는데 거기에 암살단을 보내가지고 미얀마 랭군에서 앙산 묘소에서 원격 조정하는 이 폭탄을 눌러가지고 17명을 죽게 했습니다. 17명. 1983년 10월 9일 한글날 17명. 그때 죽은 사람들 이름 김재익 경제수석, 한병춘 대통령 비서실장, 서석준 경제부총리 다 당시 한국의 엘리트였어요. 엘리트. 그걸 지령한 자가 김정일이 아닙니까? 김정일이. 그게 바로 선전포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4년 뒤에는 또 김현희를 보내가지고 대한항공기 폭발을 시켜가지고 115명을 죽였어요. 자, 이런 김정일이한테 우리가 지금까지 제대로 된 보복을 한 번도 못했다. 이스라엘 같으면 어떻게 하느냐? 예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느냐? 1972년에 뮌헨에서 하계올림픽이 열리는데 그 검은 9월단이라는 팔레스타인 테러 조직이 이스라엘 선수들을 습격을 해가지고 11명을 죽였어요. 그때 이스라엘이 이런 대책을 세웠어요. 골다 메이어라는 여자 수장이 그 국가의 특수한 부대를 하나 만들었어요. 정보기관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암살 명령을 내립니다. 블랙 세프템버, 검은 9월단에서 여기 관계한 사람들을 다 죽여라. 그래가지고 죽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엉뚱한 사람 죽이기도 했습니다. 노르웨이에서는 엉뚱한 사람을 오인을 해가지고 죽여가지고 죽인 사람들이 구속이 됐다가 불려나오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 뒤에 20년 동안 보복을 했습니다. 다 죽였어요. 다 죽였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가 김일성, 김정일은 아마 한 분 죽여도 안 될 거예요. 지금 아마 서너 분 죽여요. 왜 이런 걸 못하느냐? 왜 이런 걸 할 수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느냐? 보복을 할 수 없는 국가는 국가가 아니에요. 살인범을 잡아가지고 사형에 처할 수 없는 국가는 국가가 아니듯이 적에한테 당하고 보복할 수 없는 국가는 이게 국가가 아니고 협회입니다. 협회. 그래서 대한민국은 국가냐 협회냐 하면 사실은 협회에 가까워요. 협회. 동참회 비슷하게 돼 있습니다. 동참회. 왜 이렇게 되느냐? 대통령의 책임입니다. 대통령. 역대 대통령의 책임들입니다. 이번에도 그럼 그렇게 될 거냐? 이번에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앞으로 통일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꺼내지 말아야 돼. 선진 인류 국가를 건설하겠다. 국정지표,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지표, 그것도 말아 넣어야 돼요. 보복할 수 없는 나라, 응징할 수 없는 나라는 아무리 잘 살아도 살찐 돼지입니다. 살찐 돼지는 늑대한테 잡아먹혀요. 잡아먹혀야 돼요. 보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복수를 하겠느냐, 어떻게 복수를 하도록 대통령과 국군한테 요구를 하겠느냐, 이거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거 보복을 안 하면 우리 또 당합니다. 항상 금방 1년만 지나면 이게 다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작년 7월에 임진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9월인가? 임진강에서요. 북한이 수문을 열어가지고 4천만 톤의 물을 내려보내가지고 그날 일요일에 임진강 주변에서 놀던 사람 수위가 한 3m 갑자기 높아지는 바람에 6명이 물에 쓰러져 죽었습니다. 임진강 사건, 수공 사건 아시죠? 근데 아마 대부분 잊어버리셨어요. 왜 잊어버립니까? 이 국가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대통령이 잊어버렸기 때문에 잊어버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 정부가 뭘 했어요? 우선 진상조사를 하고 배상을 하고, 배상하지 않으면 우리 개성공단에서 북한 쪽에 줄 임금 그 차압을 해버리겠다. 해외에 있는 북한 재산에 대해서 우리 소송을 걸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통일부에서 사과해 주시오 했는데 사과 안 하니까 막 다 잊어버렸어요. 이런 건망증 걸린 정부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또 이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때 제대로 했으면은 임진강 수공 사건에 대해서 이건 북한이 고의로 한 거예요. 고의로. 밤에 문을 열면서 전화 한마디만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문을 열 테니까 좀 조심하시고 아무런 경고도 하지 않은 것은 일부러 골탕 먹으려고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비행기로 그 댐을 폭격을 해버리든지 이렇게 했으면은 이번 이런 사태가 아닌가 싶어요. 이런 사태를 일으킨 것은 김정일이가 너는 아무리 우리가 해도 지금까지 과거의 전례로 봐가지고 우리한테 보복 좋아하네. 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